10년 약속. 국내 최초 10년 무상 보증.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전쟁 남지가 놀라서 잠을 못 잤습니다. 아니, 현장에서는 못 들어가게 한 게 어딨어? 젊은 군인 여러분 돌아가세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 계십니까? 계엄의 밤 1년이 됐습니다. 분명한 건 그날 국회에 군인들이 들이닥쳤고 시민들이 몸으로 막았습니다. 의사당 안에선 담을 넘은 의원들이 계엄을 중단시켰습니다. 국민 모두가 생방송으로 지켜봤습니다. 1년 뒤 우리는 잘 달라졌을까요? 2024년 12월 3일 계엄은 이젠 변하지 않는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날을 되새기는 행사가 현재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지금 국회 앞 상황 전해주시죠. 네, 1년 전 계엄이 선포되자 시민들이 다급히 달려왔던 곳이죠. 바로 이곳 국회의사당 앞에 다시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범여권 정당과 시민단체가 국회 앞부터 국민의힘 당사까지 계엄 1년을 맞아 행진을 펼치는데요. 계엄 저지를 빛의 혁명이라고 부르는 만큼 시민들은 희망찬 얼굴로 응원봉을 들고 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행진에 참석해 시민들과 그날을 같이 회상할 예정인데요. 이 대통령은 앞서 특별 성명을 통해 국민의 승리 경험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 중앙잔디 광장엔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의미 있는 순간을 찍은 사진들이 전시됐는데요. 다크투어 행사는 오늘부터 사흘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온종일 시민들과의 간담회, 특별 좌담회를 열며 계엄 당일을 곱씹었습니다. 특히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내란 청산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민주당은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걸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앞에서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던 비상계엄 선포는 158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젠 계엄의 역사로 남아있는 국회, 그 현장을 민지숙 기자가 다시 돌아봤습니다. 12월 3일 밤 자정에 가까운 시각 특전사 헬기가 여의도 상공을 날아 이곳 국회 운동장에 착륙하기 시작했습니다. 헬기는 총 3대가 8번씩 이 착륙을 반복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들은 곧바로 국회 의사당으로 향했는데 거리는 불과 70m 앞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정문과 후문 모두 보좌진과 경호직원들이 쌓아 올린 바리케이트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용됐던 의자와 각종 집기 모두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요. 들어오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의 힘겨루기가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00시 34분, 결국 계엄군은 사무실의 유리창을 깨뜨리며 진입을 시작했습니다. 12월 4일 00시 47분 190명의 국회의원이 이곳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오는데 성공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안건을 상정했고 결과는 재석 인원 190명 전원의 찬성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158분 만에 국회 저지로 계엄의 밤은 막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이전에도 계엄을 화면 등으로 지켜봤지만 계엄의 그날 총을 든 군인들과 맞닥뜨렸을 땐 어땠을까요? 계엄의 밤을 저지할 수 있었던 건 시민 영웅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을 김민수 기자가 만났습니다. 국회로 향하던 계엄군의 차량이 국회 앞 시민들의 가로막혀 멈춰섰습니다. 계엄 1년인 오늘 법원에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이루어졌습니다.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도 진행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경 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형량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조금 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3가지 정도인데요. 특검 측은 각각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며 재판부에 중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알선 수재 혐의에는 징역 11년에 벌금 20억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김 여사가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받은 금품 등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당초 특검팀이 피고인 신문 신청 중계를 신청했기 때문에 김 여사의 육성이 영상으로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김 여사가 모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더 이상 재판은 중계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특검의 주장에는 다툴 만한 여지가 있다면서도 국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쳐드린 것은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변론을 모두 마친 김 여사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8일 내려집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15년이 구형된 김건희 여사 재판, 이제 선고만 앞두게 됩니다.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 기자, 특검팀이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결과는 어떻게 예상됩니까? 이 구체적인 선고 결과를 알 수는 없겠지만 중형을 피하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 재판에서 다루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혐의는 3가지죠. 재판부는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가중해서 선고를 하게 되는데요. 특검은 오늘 이 범위 안에서 최고형이 나오더라도 부족하다며 중형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배우자의 높은 지위를 이용했다는 점도 강조했는데 재판부도 이 점을 고려해서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각종 매간매직 의혹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전망인데요.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가 나오면서 이 검찰 수사 개입 의혹도 불거졌죠. 이처럼 아직 수사 초기 단계에 있는 수사들도 있습니다. 잇따라 기소가 이뤄지면 여러 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15년이 구형됐다는 소식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으로 뉴스 이어갑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인사청탁을 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경고 조치로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다시 정치권 전면에 등장한 김현지 부속실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설한빛 기자입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대학 동문이라면서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으로 추천해달라고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에게 추천하겠다고 답합니다. 예, 이번엔 쿠팡 관련 보도입니다. 중국에서 한국 쿠팡 계정이 팔리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후 상황부터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조치를 취했는지 저희 보도 하루 만에 판매 글들은 싹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제재를 피해 아직도 은밀한 거래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어제까지 쿠팡 계정이라고 검색하면 판매인과 쉽게 접촉할 수 있었던 중국 최대 쇼핑 플랫폼 타오바오입니다. 하지만 한국 계정 판매 글은 모두 사라지고 상품 판매업조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홍보글만 검색됩니다. 쿠팡 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한국 계정을 중국에서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중국 정부가 관련된 정보를 차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 계정 판매는 아직도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판매인에게 왜 링크를 내렸냐고 묻자 다른 사람들이 다 구입해 재고가 없다고 하더니 개별적으로 살 수 있다며 새로운 링크를 제공했습니다. 다른 판매인 역시 플랫폼에서는 판매가 안 된다며 메신저를 통한 거래를 제한했습니다. 한번 유출되면 추적하기 어려운 개인정보의 특성상 앞으로도 음지에서 거래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창업주의자 실질적 총수인 김범석 의장은 책임은커녕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오늘 쿠팡 본사를 찾아 김 의장의 사과를 촉구했고 이 단체 행동과 집단 소송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과 경영진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소비자연맹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쿠팡 본사를 찾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강력 규탄하고 쿠팡에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분쟁 조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처럼 날이 추우면 배관 동파를 막기 위해 배관에 열선을 붙여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낡았거나 잘못 설치되진 않았는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건물 전체를 집어삼키며 7명이 목숨을 잃은 경기 광명시 아파트 화재. 불이 시작된 1층 주차장 천장에선 동파를 막으려고 배관에 붙여둔 열선이 불에 탄 채 발견됐습니다. 열선이 엉터리로 설치된 경우엔 더 위험합니다. 열선을 이중으로 겹쳐 감고 전원을 켜자 약 20분 뒤부터 배관이 조금씩 휘기 시작하고 40분이 넘자 열선을 일자로 설치했을 때 온도의 2배인 100도까지 열이 쌓이며 배관이 눈에 띄게 늘어집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일자 시공을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겠고요. 만약에 좀 더 그래도 발열량이 부족하다고 하시면 보온재를 좀 두께를 조정하시는 게. 저렴한 일반 보온재 대신 불이 잘 붙지 않는 난연성 보온재를 배관에 씌워두고 먼지 등이 쌓이지 않게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인천 송도에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독자가 100만 명에 이르는 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던 중고차 딜러와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범행 장면이 뒤늦게 공개됐는데 끔찍했던 상황,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차에서 끌어내리더니 또 다른 남성이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립니다. 한참 동안 폭행하던 두 사람은 만신창이가 된 남성을 차에 태우고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피해 남성은 구독자 100만 명을 가진 유명한 게임 유튜버였습니다. 이곳 송도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운 피해자들은 그 길로 200km가량을 달려 충청남도 금산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계약 미이행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손해배상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유튜버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문제를 혹시 공론화할 것을 우려해서 검찰은 폭행과 살인 미수 혐의로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고 이들에게 차를 빌려준 다른 남성 한 명도 확인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사건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5시쯤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흉기 난동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한 방에 있던 10대 3명 가운데 2명이 사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한 명도 중상을 입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의자인 20대 남성은 모텔 앞에 추락한 상태로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큰 병 걸렸다 하면 서울로 향하는 것이 우리의 의료 현실입니다.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예 지역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는 지역의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좀 나아질까요?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수서역에 위치한 상급병원행 셔틀버스 정류장입니다. 치료를 받으러 지방에서 수백 킬로를 달려온 환자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국제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침공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타깃이 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숙소와 휴대전화를 수시로 바꾸며 미군 공격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 공습 작전을 조만간 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깃이 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연일 군중 집회를 열며 반전 여론을 결집하는 한편 미군의 정밀 타격과 특수부대 작전에 대비해 숙소와 휴대전화를 수시로 교체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이곳 워싱턴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최근 일본에선 곰 습격이 늘면서 곰 퇴치 용품이 인기입니다. 사람만 드나들 수 있게 만든 자동문 설치 무늬가 늘고 곰을 쫓는 가짜 늑대 로봇까지 등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빨간 눈에 수북한 털. 얼핏 늑대를 연상케 하는 이 로봇의 정체는 가짜 늑대입니다. 일본 홋카이도 업체가 개발한 곰을 쫓아내는 로봇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미국 사회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유층은 가만히 있어도 자산이 불어나는데 저소득층은 식비조차 부담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전용 승강기가 고급 승용차를 실내 주차장으로 옮깁니다. 해변가가 내려다 보이는 개별 실내 수영장도 갖췄습니다. 이 고급 아파트는 3년 전 분양 당시 최저가 61억 원이었지만 입주도 시작하지 않은 지금 73억 원이 됐습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이런 부동산은 물론 주식까지 부자들의 자산이 자연스럽게 불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경기 부양과 증시 활성화를 위해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이 더 풀리는 건데 이 경우 서민 물가 부담이 더 커지며 빈부간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삼촌, 뭐 봐? 스포츠 뉴스입니다. 삼성 왕조의 주역이었던 최영우 선수가 9년 만에 다시 푸른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부록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정상급 실력을 과시하고 있는 최영우 선수. 최고령 타자에 이어 최고령 FA 계약 기록도 새로 썼습니다. 황찬민 기자입니다. 패색이 짙던 9회 말 투아웃. 기적 같은 끝내기 안타로 구장을 푸른 함성으로 뒤덮었던 해결사. 삼성의 4연속 통합 우승을 이끌었던 4번 타자 최영우가 9년 만에 다시 사자군단의 유니폼을 입습니다. 스페인 여자 축구 대표팀이 유럽 네이션스리그 결승에서 독일을 3대 0으로 꺾고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원더골 3방으로 전차군단을 완파하면서 피파 랭킹 1위의 면모를 보여줬는데요. 남자든 여자든 축구는 스페인이네요.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강력 한파에 그야말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고성 향로봉은 영하 18.5도까지 떨어지면서 전국에서 가장 추웠고요. 서울도 영하 7.9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13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중부와 경북 북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서울의 최저기온 영하 9도, 가평 영하 14도, 대관령은 영하 1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주말부터는 평년 수준의 초겨울 날씨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예인 삼촌이 좋아요 좀 눌러줘. 이어서 아픔 공유 프로젝트 나의 해방일지가 방송됩니다.